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 4천억 원대 고가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재심이 지난 22일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탁사였던 한국자산신탁과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종심에서 시행사가 패소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취재하고 있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0일 시행사와 지금 한국자산신탁과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22일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시선 RDI는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소송 모두 지난 2014년 시선 RDI가 최종 패소한 소송인데요. 시선 RDI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시선 RDI가 패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알아내지 못했던 확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그 증거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됐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심이 열리게 된 겁니다. 22일 진행된 공판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입니다. 한자신이 해당 건물을 공매 처분할 당시 상황을 다시 살피게 되는 건데요. 이날 법정에는 시선 RDI 김대근 대표와 한자신 쪽에서는 담당 변호사 2명이 나왔습니다. 공판 첫날이라서 각 측의 변론이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재심을 요청한 시선 RDI 측에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한자신 역시 관련 준비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부터 사실상 공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일정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첫 공판이 원래 지난 13일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3월 1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고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과의 공판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흐름상 맞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첫 공판 날도 큰 공방이 오가지는 않겠지만 한자신과의 공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월 17일에 두산중공업과의 공판이 열린 뒤에 19일 한자신과의 공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시선 RDI 변호인단에서는 나름의 호재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한자신과의 재심이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게 됩니까? 네, 한자신과의 재심은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입니다. 한자신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공매를 진행합니다. 당시 시선 RDI가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소송을 냈던 건데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탁법상 오피스나 상가 건물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등기를 이전할 때는 건물에 대한 등기 말소와 권리 이전을 동시에 신청을 해야만 등기국에서 처리가 됩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등기 말소와 권리 이전이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안 되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시선 RDI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시선 RDI 측은 이런 건물의 등기 상태만으로도 한자신은 분양대리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 계약이 자동 해지된 거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이런 건물을 분양했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 등기법상 등기관은 이렇게 등기 말소와 권리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기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데 등기를 수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등기를 수리한 등기관도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등기는 방금 설명드린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기각됩니다. 등기국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은 건데요. 당시 건물에 대한 우선 수익자가 누구냐를 놓고 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자신은 두산중공업이 우선 수익자라고 주장을 했고 시선 RDI는 당연히 시행사이기 때문에 우선 수익자임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통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건물 시공 당시 시선 RDI는 1,200억 원가량의 채무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두산중공업과의 갈등 등으로 분양을 못하게 됐고 채무만 고스란히 남게 됐는데요. 이때 두산중공업이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우선 수익자임을 주장하면서 사건이 커진 겁니다. 당시 외환은행에서 두산중공업의 대위 변제를 인정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줬고 한자신 역시 두산중공업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 신탁 재산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처분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두산중공업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두산중공업이 대신 빚을 갚고 우선 수익자임을 주장하면서 건물 소유권을 가져간 건데 우선 수익자가 맞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의 자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먼저 이뤄지고 그 다음 중간 역할을 한 한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느냐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니까 우선 수익자가 맞느냐 이 지위 정리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번 사건의 재심의 핵심이란 말씀인 건데 그래서 공판 일정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신알디아와 두산중공업이 하는 소송 이름이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한자신과는 건물을 팔 수도 없고 팔면 안 되는데 왜 팔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이고요. 이번 재심이 시작되기 전 법원이 두산중공업과 한자신에게 질의 답변서를 요청했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당초 공판 날짜인 1월 13일 하루 전인 지난 12일에 제출을 했고 한자신은 그 이후인 14일에 질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한 늦게 제출한 겁니다. 예, 이번 재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표현들을 설 기자도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법조계 쪽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네,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하기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초고가 빌딩이기 때문에 예민하기도 하고요. 일단 재심이 열렸기 때문에 지난 재판 결과와는 다를 거라는 전망은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관련법에 어긋난 정황들과 증거들이 당시 재판에서는 쓰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지난번과 분위기도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지만 소유권 이전 소송은 최초 소유자 이후에 수십 차례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해도 소송 이후에 바로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시선 RDI가 소유권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례적이라는 표현 참 많이 나오네요. 이례적으로 초고가 빌딩의 소유권 이전 관련 재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중간에 얽혀있는 은행과 특수목적법인 회사 등 관련인들의 증인 참석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계속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 기자 추가 취재 계속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취재 계속해서 수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